안녕하십니까. 8월 6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같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0.78%의 상승률을 기록해줬고요.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는 0.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상황을 하나씩 좀 짚어보시면 다우지수는 35,064선에, S&P 500 지수는 4,429선에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895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 기세를 받고 양대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도 여전히 좋지는 못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요. 1,70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말을 앞둔 만큼 사적 모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신경 쓰는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지수 상황을 살펴보시면 모두 약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불로 전환된 양대 시장인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 0.03%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275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1%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57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 역시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434선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시면 309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491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397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907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는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761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1,366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1,225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17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44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590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지금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82,000원 선을 유지하더니 지금은 82,000원 선이 깨진 이후에 8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등락을 다르게 해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6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4만 6,50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종목 카카오뱅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에서 20%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64,300원, 4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의 2배까지는 형성이 되지는 못했지만 공모가의 40% 수준의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서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은 KB금융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시총 1위에 등극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금융주 전반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의 주가도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해화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60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남해화학의 이슈를 살펴보시면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연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RNA 백신과 관련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연제약의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봉을 형성해주면서 68,0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시총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알테오제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최근에 제가 응답하라 마감 시황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이슈로 인해서 10%대 급등 양상을 지금 펼쳐주고 있습니다. 94,0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스펙주들도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한화플러스 제2호 스펙이 상장 이틀째도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20%대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22% 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38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플러스 제1호 스펙도 지금 30%를 가득 채워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다시 또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지금 한화플러스 제1호 스펙은 세림 BNG와 합병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린바이오 역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RNA 백신과 관련된 이슈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18%대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27,2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3.83%, 4%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29,80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보시면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그래도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0.7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HMM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페노션에서도 1%대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과 증권, 은행, 운수장비 업종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의료 정밀 업종에서는 DI가 가장 못 가고 있습니다. 2.44%의 약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업과 전기가스업, 비금속 광무도 전거래보다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타 제조와 인터넷, 비금속, 섬유 의류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AD2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9.86%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와 출판 매체 복제, 디지털 콘텐츠, IT 소프트웨어, SBC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카페24와 심택, 큐라클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LLF와 넥슨GT, 한국 BNC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많이 덥죠? 굉장히 많이 더워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떠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떠나 있어야 될 것 같나요? 휴가도 가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좀 휴가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피서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피서를 가서도 제가
좀 쉬는 날도 보니까 항상 주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기도 한데 또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음. 전문가님. 그렇지 않나요? 아, 그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뭐 또 그런 건 또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면 된다. 네네.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카카오뱅크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우리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니까요. 64,500원 정도의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과 지금 분위기 비슷한가요? 뭐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39,000원인데 지금 64,500원 네. 해서 한 주당 뭐 25,000원 가량씩은 지금 버신 것 같아요. 한 주당. 그래서 뭐 괜찮은 수익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총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시총이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10위에서 11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KB금융이 넘어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아 12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네, 네, 기아와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뭐 삼성전자 우를 집어 넣으면은 또 12위인데 삼성전자 우를 만약 뺐다라고 하면 뭐 11위, 10위까지도 또 내다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 삼성전자 우는 우선주니까. 네. 자, 그래서 보통주만 따지면은 10위에서 11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탑 10 안에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런 분위기면은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고 지금 오전에는 또 보시면 오늘 오전에는 또 마이너스까지도 또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 51,000원까지 또 저가를 찍었다가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분봉 보시면 뭐 이렇죠. 오전에 딱 시작하자마자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9시 2분까지 떨어졌습니다. 9시 2분까지 떨어지다가 불쌍한 개미들 물량 털어내고 다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9시 13분까지 올랐다가 지금 13분을 정점으로 횡보하고 있네요. 횡보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시총이 지금 10위에서 12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금융보다도 높고 그렇죠. 이런 점들이 상당히 또 놀라운 이 금융 역사의 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하기 전부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 기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많이 걸리지 않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 불안한 요소로 짚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무 보유 확약이 걸리지 않은 외국 기관의 물량이 좀 상당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무적으로 그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그런 게 좀 약간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모를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또 사들이는 데도 있고 또 네. 파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뭐 CS 증권에서는 또 사고 있고 키움 증권에서는 730만 주 사는데 또 팝니다. 570만 주. 근데 키움 증권은 매수를 더 많이 해요 지금. 근데 CS에서는 590만 주 사는데 네. 외국계 증권사죠. 그렇죠. 외국계 증권사인데 우리나라 KB증권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KB증권은 오늘 660만 주를 내놔서 CS증권이 590만 주 샀는데 500 정도 샀는데 지금 KB증권은 더 많이 팔기 때문에 지금도 각 증권사마다 뭐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또 제 생각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KB증권은 또 기분 나빠서 판 거 아닌가. KB은행 있잖아요. 국민은행. 국민은행을 제치고 이 카카오뱅크가 1위 시총 1위로 도약하니까 KB증권이 또 기분 나빠서 판 거 아닌가. 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죠. 그냥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 다양한 증권사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과 CS증권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 쪽으로 또 KB증권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증권은 매도 우위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보유 확약 관련해서 기관 배정 물량이 59.82%에 달하는 것이 의무보유 확약이 이번에 카카오뱅크로 밝혀졌는데 이게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는 64% 이상이었고요. 64.57%.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85.26%였습니다. 근데 이거 카카오뱅크는 5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그 예전에 나왔었던 흥행했던 SK 시리즈 네.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의무적으로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몇 달 동안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중간에 팔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빅히트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뭐 방시혁 의장을 포함해서 뭐 새 수급 주체들이 넷마블도 그렇고 무조건 몇 달 동안 못 판다는 건데 이거 지금 카카오뱅크는 그런 게 좀 적다는 게 좀 약간의 좀 단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급들은 계속해서 변하니까 앞으로의 또 추이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를 놓고 아무래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상을 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따상을 했다면 KB금융의 시총을 2배 이상 웃도는 규모였고 또 지금도 시총을 보면은 KB금융은 위를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KB금융 위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저는. 안 좋게 보고 네,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왜곡된 거예요. 제 생각은. 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상당히 저는 원래 주식을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과 좀 대치되는 성향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면은 KB증권에 뭐 아직 따상 안 갔지만 따상 가면은 2배고 지금도 훨씬 시총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높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KB증권과 KB은행과 그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한번 노트북 화면 잠깐 볼게요. 노트북 화면 보시면요, 지금 카카오뱅크는 매출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2016년에 처음 생겼던 회사예요. 카카오뱅크가 2016년. 그래서 업력은 한 5년 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는지 볼게요. 지금 689억이었죠, 2017년에. 근데 2020년에 8천억 원입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8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226억. 그리고 올해 말까지 2600억 달성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KB금융을 보겠습니다. KB금융 치면 나오죠. 그러면 KB금융은 도대체 매출이 얼마냐? 보시면 알죠? 바로 얼마입니까? 55조입니다. 55조 6천억이에요. 55조 6천억.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현재 매출이 8천억인데 KB금융은 55조 6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여기서 약간 의구심을 느껴야 되는데 이 매출이 엄청나게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10배 이상. 10배 이상이 뭡니까? 뭐 거의 한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대략적으로 따져도 그렇잖아요. 매출이 50배 이상 KB금융이 더 커요. 매출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KB금융은 5조 8천억 원인데 그리고 2020년에 4조 6천억 원이었어요. 4조 6천억 원인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천억 원대. 그러면은 영업이익도 대략적으로 따져도 한 40배 이상 됩니다. 40배. 그러니까 이게 매출도 50배, 60배 이상 KB 국민은행이 더 크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40배 이상 국민은행이 더 큰데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가 더 높아요. 요건 이제 어느 정도 왜곡이죠. 근데 이렇게 반문을 하실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향후 미래에 더 성장성이 있다. 이 KB금융보다 이렇게 당연히 반문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거 카카오뱅크 사이트인데요. 지금 카카오뱅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2019년에 이미 1000만 고객이 돌파했어요. 2019년 1000만 고객 7월에. 자,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여기서 물론 뭐 2천만 명, 3천만 명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또 카카오뱅크에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카카오뱅크 자체가 기반이 또 인터넷이나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은행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과는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전통적인 은행은 그래도 금융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설립을 했던 거고
또 그런 기반이 쌓여 있고 그 역사가 나름대로 오래됐는데 이거는 지금 5년 됐는 상황에서 1000만 고객 돌파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 국민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잘 되면은 진짜 영업을 잘 돼서 해도 2천만 명, 뭐 3천만 명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고객을 확보하는 거는 한 2배, 3배 정도라고 한다면은 매출이 그렇게 막 100배, 1000배 늘어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뭐 그렇다고 고객이 3배 늘어났다고 매출이 3배밖에 안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고객이 3배 늘어나도 매출은 10배, 20배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뭐 대출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증권 업무, 뭐 요즘 은행에서 증권 업무 협약해서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것도 하고 대출 업무도 하고 뭐 펀드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겠죠. 여신 뭐 등등 하는데 뭐 요즘은 은행에서 그 보험도 파니까 방카슈랑스에서 뱅크 인슈런스죠. 뱅크 플러스 인슈런스. 방카슈랑스 보험도 파고 여러 가지 다 팔 수 있어서 만약에 고객이 한 3배 늘었을 경우 1000만 명에서 3000만 명까지 3배 늘었을 경우 뭐 매출은 한 30배 늘어났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근데 중요한 건 매출이 여기서 30배 늘어나도 KB금융보다 매출이 낮아요. 지금 현재 KB금융보다. 왜냐하면 KB금융이 현재 55조인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매출이 1조가 안 되잖아요. 매출이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30배 늘어나도 매출 제가 봤을 때 한 10년 뒤에 30배 늘어났다 치면은 진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서 그러면은 매출이 한 20조에서 30조 된다라고 봤을 때 KB금융은 지금 이미 55조란 말이죠. 자, 이거를 단순히 10년 뒤까지 예상을 해서 KB금융 정체돼 있고 카카오뱅크만 30배 성장했다 하더라도 KB금융이 매출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저는 가장 최후의 보루로서 이걸 보거든요. 화면 한번 잠깐 볼게요. KB금융이 매출도 만약 10년 뒤에 30배 정체돼 있고 카카오뱅크가 30배 늘어나도 KB금융이 매출이 높잖아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도 카카오뱅크 30배 늘어나도 KB금융 정체돼 있어도 마찬가지고 최후의 보루로서 자본 유보율이 이거는 2000%입니다. KB금융은. 자, 그렇습니다. 2000%예요. 근데 카카오뱅크 한번 볼까요? 유보금 단순 유보금 따져서 봤을 때 카카오뱅크 지금 유보금이 39%예요. 이 유보금이 없어요. 회사에 돈 쌓아둔 게 없어가지고 물론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을 뭐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3년 뒤, 5년 뒤에 성장성이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만약에 뭐 삐걱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노조에 반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약간 부정한 사건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등등의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유보금이 낮으면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회사가 휘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업력이 5년인데 유보금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3년째 마이너스 최근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이거 지금 부채는 상관없어요. 부채는 900% 이거는 어쨌든 그 은행, 금융권은 거의 다 많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의 예치금이나 예탁금이 다 부채로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는데 유보금이 너무 적다라는 측면과 미래 5년, 10년 뒤에 30배 성장이 이뤄도 제가 봤을 때 거기가 한계점이다 라는 점. 왜냐하면 나무가 커도 하늘까지 닿을 수도 없지. 나무가 커도 조그만 묘목이 한 3m, 5m까지 자랄 수는 있겠지만 하늘까지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론이죠. 그런 이론이면 카카오뱅크가 고객을 확보했을 때 3천만 명 이상 확보하기 힘들다. 지금 1000만 명 정도인데.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객관적으로 제가 만약에 주식을 현재 사야 된다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고르야 된다 그러면 저는 KB금융을 매수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고른다면? 네, 둘 중에 꼭 하나 사야 된다면. 꼭 하나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면은 신한지주. 네. 신한지주도 보시면요. 네. 신한지주도 볼까요? 신한지주도 이게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지금 유보금이 아까 39% 했잖아요. 네. 신한지주 유보금이 1495%예요. 그러니까 유보금 차이가 회사 돈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매출이 지금 29조입니다. 신한지주 30조였어요. 2019년에. 자, 근데 카카오뱅크는 매출이 지금 8천억 원이라서 이거 뭐 30배 늘어도 신한지주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30배 제가 봤을 때 그게 한계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0배 정도로 예상하고 30배도 사실 좀 높게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신한지주랑 KB금융이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뒤까지 이분들도 엄청나게 온라인으로 지금 판매 망을 넓히고 있고
카카오뱅크랑 좀 차이점을 보면은 카카오뱅크는 좀 친근성이잖아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뭐 캐릭터 상품 이런 것들, 뭐 라이언이라던가. 근데 KB금융과 신한은행, 신한지주가 놀고 있지 않아요. 이분들도 굉장히 뭐 캐릭터 사업을 진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변수를 봤을 때는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등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관련한 공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상장을 한다라는 네.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분율이 27%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27%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2%가량 떨어졌어요. 2% 떨어졌는데 지금 어쨌든 그 카카오뱅크의 27% 지분을 카카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카카오뱅크가 올라간다고 카카오의 악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수급적인 부분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은행 금융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매수하고 금융을 안 보는 사람들은 카카오를 매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과 비전에 대해서는 결코 카카오의 악재가 아니다. 지주사로 발돋움할 때 이게 지금 27%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카카오뱅크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우리나라 주요 은행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도 시총이 가장 크고 한데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요 기업 중에 5개, 10개 중에 하나는 되겠지만 1의 기업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고 그런 캐릭터성이나 이런 온라인적인 부분에서는 선두주자인 거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들이 또 새로운 것들을 치고 올라올 수 있고 막말로 라이언보다 더 귀여운 캐릭터를 강조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 신규 은행들이. 그리고 KB금융과 신한지주만 우리 은행만 경쟁자가 아니에요. 후발주자 뭐 네이버도 만약에 은행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 기업들 많잖아요. 후발 온라인 기업들이 또 은행을 또 캐릭터를 앞세워서 하면은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어느 정도의 이 5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겠지만 독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카카오뱅크를 지금 무적정적인 뭐 지금 막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약간 그 카카오뱅크 외적으로 새로 신규 네. 또 IPO 할 종목들 제가 몇 개를 IPO. 생각해 봤거든요. 네. 한컴 라이프케어와 플래티어, 딥노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공모주들인데 그 엠로도 있어요. 엠로 같은 경우는 공급망 관리 SCM 솔루션 기업이고 플래티어는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이고 딥노이드는 AI 기반 의료 서비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지금 또 IPO 예정돼 있으니까 공모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은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진 않아요. 잘 모르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지금 장내로 막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향후에 좀 약간 조정 받을 때 그때 신규 매수를 노려본다라는 측면이 저는 가장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수익이 났으니까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일 때 매도하는 거를 좀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오늘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만큼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상당한 모습인데요. 금융주 중에서는 조금 고평가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IPO도 함께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대선 주자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죠? 네, 대통령 바로 이제 내년에 뽑죠. 내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7개월입니다. 7개월. 뭐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이분들이 거의 주인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네 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재형 전 원장과 또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해서 총장, 전 검찰총장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아까 여기 사진에 있다시피 홍준표 님도 나올 수 있고 여러 막강한 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네 명이 좀 가장 유력하고 그 네 명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주식 테마주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테마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최재형 전 원장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4명의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의외죠. 왜냐하면 가장 늦게 이렇게 인기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늦게 올라왔지만 또 앞서 세 분은 워낙에 또 인지도 높고 그 전부터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테마주가 그렇게 급등하진 않았는데 가장 늦게 했던 분이 또 테마주도 가장 늦게 급등을 한 양상 나타나서 지금 5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최재형 전 원장의 테마주가 바로 시가총액이 56%나 상승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50% 이상 오른 겁니다. 56% 오른 거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테마주는 바로 이루온, 그리고 한세 MK, 한일단조, 서한, 영화금속이 있습니다. 보통 테마주는 거의 다 이런 그 중소형주가 많아요. 대형주들은 여기 편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시총이 워낙 크고 기존의 주주들이 막강한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입이 잘 안 돼서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이하거나 아니면 2,000억 이하 정도 되는 중소형주가 많다라는 측면이고 대부분이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최재형 전 원장의 이런 인맥들로 뭐 한세 MK 같은 경우는 김동영 대표이사가 바로 서울대 동문, 경기고 동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뭐 이론도 동문이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런 인맥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실적과 100% 연결되지 않습니다. 실적과 그래서 왜냐면 정치 테마주는 정책 테마주가 있고 이 인맥 테마주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동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모두랑 다 친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학교 다닐 때 대부분 자기는 친한 사람 몇 명밖에 없고 대부분 별로 안 친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문이라서 막 이 사람 대통령 됐다고 막 이렇게 밀어주고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약간 정책 테마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뭐 이명박이다 그러면 4대강 뭐 대운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건설주들 그와 관련한 대운하를 건설하는 건설주들이 정책으로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정책 테마주를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테마주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남선 알루미늄이 있죠. 이건 옛날부터 진짜 그랬어요. 뭐 3년 전부터도 남선 알루미늄 했는데 남선 알루미늄이 대장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 대장주 보시고 그다음 남아토건, 주연테크, 삼부토건, 부국철강 약간 특징이 있죠. 뭐냐면은 그 뭔가 토목건설과 철강 약간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보통 이낙연 전 대표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남선 알루미늄은 최근에 뭐 그렇게 추세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워낙에 또 오래된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대표가 이제 뭐 사임을 하고 그러니까 인맥 테마주인데 남선 알루미늄 인맥 테마주인데 이 대표가 사임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테마주가 아니다. 남선 알루미늄은 더 이상 이낙연 테마주는 아니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또 그 인맥으로 연결돼 있던 분이 또 뭐 사회이사라던가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 경영에 좀 참여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남선 알루미늄이 이낙연 전 대표의 테마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좀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카스와 수성이노베이션, 이스타코, 한솔홈테코 그리고 동신건설인데 카스 같은 경우는 이 맥주 카스가 아니에요. 맥주 카스가 아니고요. 그거예요. 그 몸무게 재는 거. 몸무게 저울 재는 카스인데 요거 회사 좋습니다. 저는 요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거 회사 자체가 전 탄탄하고 옛날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테마주 말고도 카스가 굉장히 또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PBR도 2.78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여러 가지 지분 상황도 괜찮고 이 매출도 꾸준히 잘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카스는 어느 정도 그 몸무게 만드는 저울 만드는 회사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몸무게 그 있잖아요. 그 저울 체중계, 네. 체중계 1위예요. 뭐 그런 식으로 저울 만들고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측정하는 거, 뭐 치수라던가 길이 측정한 이런 쪽에 카스가 1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데다가 지금 이재명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좀 괜찮다고 봐요. 만약에 대선 끝날 때에는 약간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폭락했을 때 물리잖아요, 사람들이. 물렸을 때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전에 빠져나온 베스트, 그 전에 수익 보고 빠져나온 베스트인데 이 모든 투자자가 다 타이밍을 잘 못 맞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수익 내고 뭐 50%든 70%든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폭락하면 겁먹어가지고 공포심에 못 팔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이 중에서 카스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테마주들은 최근에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테마주들 애니능률 그리고 대원전선, 정원, 엔시스, 덕성, 서현 등등이 있는데 교육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많죠. 근데 최근에 좀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또 입당을 했죠. 입당을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정치 행보를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또 시작이 아닌가. 이제 물론 최재형 전 원장과의 또 어느 정도의 또 이런 경쟁 심리가 있겠죠.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까지는 약간 미적지근한 태도를 많이 보였었어요. 뭐 입당을 하니 마니 아니면 신당을 창당하니 아니면은 뭐 어디로 갔지 이런 식의 행보를 보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확실히 이 노선을 정했죠.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한때 이제 막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가 지지율이 좀 약간 10%가량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애니능률 같은 교육주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전에 웅진시급익 같은 경우도 이 윤석열 테마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교육주들은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이 교육 심리가 있잖아요. 나는 잘 못 먹어도, 나는 좋은 옷을 못 입어도 내 자식은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라는 측면에서 애니능률 같은 이런 테마와 함께 이런 교육 관련 주들 좀 보시면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뭐 좀 하락을 했지만 크게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의 테마주들을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CJ입니다. CJ는 킴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CJ 매수가 10만 500원, 비중 5%입니다. 언제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CJ 오늘 10만 2,5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1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자회사들 실적 좋다. 자회사들 실적 좋다. 네. 이 CJ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CJ를 정말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장기 투자. 최근에 근데 CJ의 자회사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ENM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또 CJ 대한통운 있어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가 CJ 제일제당이고요. 그리고 CJ 제일제당의 최대 주주가 CJ죠. 그런데 CJ 대한통운 어떻습니까? 요즘 뭐 택배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엄청나게 시키잖아요. 배달 택배 이쪽으로 엄청난 수익성이 돋보입니다. CJ 대한통운. 근데 또 CJ 대한통운의 최대 주주가 CJ 제일제당이고 CJ 제일제당의 최대 주주가 CJ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CJ 대한통운의 할아버지가 CJ입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의 아버지가 CJ 제일제당이고
CJ 대한통운의 할아버지가 CJ다. 그러면은 어쨌든 할아버지까지 이득이 돼요. 손자가 잘해도 할아버지도 연결 기준으로 수익성이 잡히기 때문에 좋고, 또 그러면 CJ 대한통운의 아버지 CJ 제일제당도 수익성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 뭐 비비고 만두라던가 여러 돼지 고기, 그리고 바이오 부문에서도 뭐 여러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돼지 사육, 두수 이런 증가, 또 식품적으로 CJ 제일제당 아까 말씀드린 비비고 만두 이런 것들 계속 오름세가 나타나고, 그렇다면은 또 새로운 것들 CJ ENM도 좋아요. CJ ENM은 그 방송 쪽이죠. 방송 엠넷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TVN 등등의 방송,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TV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TV 케이블 채널 막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콕 쪽들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또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NM. 그러면 그 CJ ENM과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의 그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을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결국 그 최정점에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CJ가 있더라. CJ. 저는 좋게 봅니다. CJ 좋게 보고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가 이렇게 2021년부터 옆으로 횡보하곤 했는데 그 크게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추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지고 있고, 105,000원이면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105,000원에 비중 5%면 괜찮고, 장기 투자, 이 종목은 그냥 장기 투자로 큰 수익, 갑작스러운 큰 수익보다는 꾸준한 수익 노리면서 5년, 10년 대계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포트폴리오, 장기 포트폴리오 편성한다면은 크게 실패 없는 투자가 될 것이다. 한 10년 내다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 시간에는 CJ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은 상황이니까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다시 발돋움하는 삼성 SDI입니다. 새로운 주도주. 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좀 삼성 SDI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상당히 높게 올랐습니다. 한번 차트 볼까요? 차트 보시면요, 야, 이거 많이 올랐어요. 전 고점이 81만 원인데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6월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 고점 가까이 되어가는 양상입니다. 상당히 좋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에 최근에 또 3천억 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안 공장에 약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생산 라인을 바꾸고 엄청난 생산성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헝가리 등의 대대적인 해외 생산 기지 투자를 또다시 또 모색을 하고 있어서 중국, 미국, 헝가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추세도 좋고, 생산성도 좋아지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된다. 배터리 수요 잘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요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으로 배터리 수요, 전 세계 수요를 엄청난 생산성으로 발맞춰 나오고, 이번에 중국의 3천억 투자,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중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인구,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 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은 또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중국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대규모 공장을 한다면은 또 원가 대비 마진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중국에 지금 비용 별로 인건비나 아니면은 공장 짓는데 비용 안 들어가는데 수익성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중국 3천억 투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주셨는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